안녕하세요. 오늘 HLB가 오랜만에 이제 공시가 나왔는데요. 4월달 처음 공시입니다. 그래서 4월 8일자로 단기 차입금 증가 결정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이전에 이미 회사에서 알려준 그거죠. 유상증자 전에 타법인 주식 취득을 위한 자금 확보를 하겠다라고 미리 이제 주주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예상한 공시고 1100만 10억 600억 원어치 단기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차입이고요. 이전에 뭐 9천억 원이었나? 그 삼각합병 할 때 또 이와 비슷한 구조로 했었죠. 그래서 그에 비하면 600억 원은 엄청 작은 금액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담보가 HLB 생명과학 주식이 이제 담보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만기가 3개월인 단기 차입인데 7월 27일까지 차입 기간을 했습니다. 이전에 9,800억 원이었나? 그거는 7일짜리, 일주일짜리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돼서 그런지 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7월 27일이고 아마도 이 이유는 그 유상증자를 한 다음에 그 현금이 들어온 걸로 단기 차입금을 갚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하합병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기 차입을 했던 이유가 주식 수합을 하려는데 그 구조가 바로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 유동자금이 필요했잖아요. 그걸 이제 줬다가 받았다 한 건데 이 600억 원 같은 경우에는 취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돈을 주고 나면은 다시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익 기간이 긴 이유는 나중에 유상증자를 한 금액으로 다시 이제 갚으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HLB 주가를 보면은 1.6%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분봉 흐름을 보면은 이렇게 장 초반에 개파락을 했다가 올랐다가 코스닥 같은 경우 코스닥 인버스를 보면은 장 초반에 이렇게 갭상을 했거든요. 반대로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갭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HLB랑 모습이 비슷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초반 모습이 HLB랑 지수랑 상당히 비슷하죠. 그래서 시가총액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같이 가는 면이 있는 걸로 이제 보이고 오늘 이제 하락을 했으니까 투자자를 보면은 왠지 이제 개인이 샀을 것 같지만 개인은 아주 조금 팔았고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그러니까 사실상 매동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크게 누구 한쪽에서 샀잖아요. 외국인이 쭉 사다가 개인이 또 사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인 외국인 기관 사실상 그냥 매매를 안 했다라고 물론 사고 팔고는 장중에 많이 했겠죠. 하지만 이제 큰 변화는 없고요. 그리고 뭐 한번 이제 그거 보자면은 이 자리가 저항선 역할을 한 걸로 이제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항선 역할을 하는지는 여기 어제 여기에서 이제 호가창 흐름이랑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건데 지나고 나면 이제 더 잘 보이는 면이 있죠. 그 다음에 아직 이제 그 6시가 안 됐기 때문에 공매도 현황은 볼 수가 없고 시간의 단일가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0.2% 상승을 해서 이제 끝나고 있고 한 30분 뒤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사를 찾아보면 이렇게 또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5시 6분에 나왔습니다. 600억 원 아까 봤던 공시 내용 그리고 금융기관 차입이고 그 다음에 뭐 별 내용 없네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장 후반에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뭐 반등 다운 반등을 하지 못하고 빠졌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옵션 만기일이 이제 내일이거든요. 목요일마다 이제 있는데 맨날 목요일은 아니고요. 이번 주는 이제 옵션 만기가 있는 주였고 코스피가 이제 후퇴했고 외인이 팔자세 지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별 동향을 보면은 외국인이 어제도 팔았고 오늘도 팔았고 코스피에서는 그냥 주구장창 계속 팔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계속 팔고 좀처럼 이제 매수를 안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EU 공동경제 대응체 합의 결렬 투심 위축이 이유라고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장중에 매매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왜 떨어지는지 모르고 일단 하는 거죠. 시세는 항상 현재 일어나고 있고 이유는 장이 끝나고서 알려주기 때문에 매매할 당시에는 사실 이유를 알고 하기는 힘듭니다. 어쨌든 이제 이유가 궁금했는데 유럽연합 회원국 정상에 공동 경제 대응책 합의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전날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상승했나 봅니다. 그런데 이제 합의가 실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렇게 내려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빠질 때 이것만 빠진 게 아니라 그 유가도 같이 빠졌어요. 유가를 보면은 이게 ETF인데 그 코스닥 뭐 코스피 다 빠질 때 유가도 같이 빠졌습니다. 물론 이제 나스닥 선물도 같이 빠졌죠. 다 같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날 유로존 구제 기금을 사용해 요게 대응하자라고 이제 했는데 16시간 동안 회의에서 합의에 근접했으나 결국 못했다라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고 합니다. 누가요? EU 회원국 재무장관이 말이죠. 아니네요. 여기 유로그룹 의장 트위터네요. 그 다음에 이제 증권업종은 이제 무디스에서 신용등급 강등 검토 소식에 약세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KB, 한국, 미래 뭐 다 6개가 하향 조정 검토 대상. 그 ELS가 좀 영향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도 다 하락을 했다고 해서 셀케도 2%, HLB, 그 다음에 뭐 센트리온 제약은 마이너스 4%, 헬릭스미스 마이너스 3%. 그래서 HLB만 빠진 건 아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이렇게 빠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황 관련해서는 4월에 이제 금통위가 이제 금리를 결정하게 되는데 동결의 무게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채 직접 매일 나설까라는 것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채권 전문가 89%가 금리 동결 전망하니까 거의 90%니까 뭐 대다수 그냥 거의 확실하다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일 금통위가 9일 열리는데요. 금리 동결에 지금 대부분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인하를 한다면은 주식시장에서는 또 호재로 반응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플러스 이제 시장은 기준금리보다는 요거 추가 유동성 정책이 나올지 더 관심을 둔다고 하네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이번에 한번 크게 됐기 때문에 추가보다는 이제 유동성 정책, 회사채 매입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좀 중점적으로 관심이 있다는 거고요. 한국은행은 미국 페드가 어떻게 하는지 좀 관찰하고서 그 뒤에 따라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부동산이 아직 그 잡히지 않았다고 해서 계속 미루고 있다가 미국 페드가 결정하는 거 보고서 바로 따라서 금리 인하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한국은행은 존재 이유 자체가 물가를 잡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하는데 상당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는 걸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환매 조건부 채권 RP 매매 방식으로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한국판 양적 완화 플러스 증권사, 보험사, 여신 전문 금융사 등 은행이 아니었던 비은행 금융회사 대출을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전 영상에서 많이 다뤘고요. 한은이 이제 비은행 금융회사 지원은 1997년 외환위기 때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2008년에도 그러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1997년과 비교가 될 그런 날이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CP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압박을 계속 주고 있어요. 한국은행이 회사채 CP 등을 직접 이제 매입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목소리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매번 매일매일 뉴스 기사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은 하고 있죠. 미국은 특수목적기구 그 SPC가 아니라 SPB였나요? 이걸 설립해서 직접 매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시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업종으로 봐서 아마 코스닥을 매매하시는 분들 많을 테니까 코스닥을 보면은 상단까지 이제 거의 다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저항, 지지와 저항을 한번 그어 보면은 이쯤에서 이제 지지와 저항을 그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기하게도 맞고 떨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지지와 저항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 보면은 이런 자리 있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자리도 여기 딛고 올라갔던 자리, 딛고 올라갔던 자리. 사람들이 이거 선 긋는 거 생각보다 많이 그어 봅니다. 그래서
뭐 잘하시는 분들, 못하시는 분들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선을 한 번씩 그어보고 하기 때문에 이게 신뢰도가 꽤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막 매매하다 보면은 그냥 어떤 종목 옛날에 매매했던 것도 선 그어놓은 게 있는데 신기하게도 거기 딱 맞고 떨어지고 또 신기하게도 거기 맞고 올라가고 막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항 상단까지 올라왔고 이걸 뚫으느냐 아니면은 잠깐 방향을 꺾느냐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거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